안녕하세요. 저는 리훈모 MT입니다. 20년 넘게 중년 노년 남성분들 진료에 온 여성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약을 줄이고 싶은데 밤중 소변 때문에 못 끊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냥 약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려 합니다. 약 끊고 싶은 60대 남성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주제는 밤 소변 줄고 남성 자신감 돌아오는 자연 루틴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생활 루틴입니다. 진짜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0분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노후 건강, 남성 건강은 여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거의 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화장실 2, 3번 깨는 건 전립선이 나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 원인은 전립선 자체보다 노화된 방광 조절 시스템에 더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벽의 탄성이 떨어지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같은 소변량이어도 더 강한 가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빈뇨기과학회 자료에서도 60대 이후 과민성 방광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낮엔 괜찮아도 밤에 자는 동안엔 억제가 더 약해져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소변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밤 깨기는 수면 단편화를 만들고 아침 발기력 저하, 낮 피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로 이어집니다. 즉, 발기부전, 남성 건강 저하, 전립선 악순환이 서로 연결돼 있는 회로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여기서 단순히 약으로 밀어붙입니다. 근데 신경 근육 기능이 계속 약해진 상태에서 약만 늘리면 근본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원인 타깃들 바꿔드리려 합니다. 전립선만 보는 게 아니라 방광탄성, 골반저 근육, 자율신경 균형을 다시 키우는 방향. 이것이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회복 경로입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시스템을 돌아오게 하면 남성 자신감도 돌아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가장 큰 한계는 많은 분들이 약이 나를 치료한다 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의사인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약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약은 시스템 회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자주 깨는 문제로 가장 흔히 쓰는 약들은 방광 근육 수축을 줄이거나 전립선 주변 긴장을 줄여 소변 흐름을 도와주는 계열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몸에서 이 약들은 1. 입마름, 2. 어지러움, 3. 혈압 출렁, 4. 낮 집중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낮 활동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어떤 약들은 발기력 자체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즉, 밤 소변 줄이려고 먹은 약 때문에 남성 자신감이 더 위축되는 역설적 상황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약 의존 경로가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약을 오래 쓰면 몸이 나는 신경 조절을 약에게 맡기면 되겠구나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신경근육 네트워크의 자가 회복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약 부작용 때문에 잠이 더 얕아져서 밤에 더 자주 깨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불편하니까 약 추가, 수면 더 깨짐, 약 교체, 다시 부작용, 또 피로의 루프에 들어가면 정신적 자신감이 확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나 혼자는 못 고친다 라는 생각이 생기면 그 다음은 실제로 몸이 더 둔화됩니다. 그리고 약을 끊고 싶어도 무섭습니다. 이분들이 병원 오면 첫 문장이 거의 같습니다. 선생님, 약은 줄이고 싶은데 끊으면 더 나빠질까 봐. 이것이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실제 예를 들면 68세 K 선생님. 밤소변 때문에 3년째 약을 드셨는데 피로감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오전 9시만 되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점심 먹고 나면 무조건 졸려서 낮잠을 1, 2시간 자야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밤에 우버는 깨고 발기력도 떨어지고
자신감은 바닥. 본인은 계속 약이 내 문제를 잡고 있다고 믿지만 제가 봤을 때 약이 문제를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63세 H 선생님은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을 갔다가 혈압약 전립선약 조합이 문제였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약은 위기 처리용 도구입니다. 약은 시스템 회복 훈련이 잘 돌아가도록 붙여서 잠깐 쓰는 옵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약으로 평생 버티기 전략을 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 전략을 변경시키고 싶습니다. 약 의존, 자연적 회복, 루틴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약을 빨리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을 주도권으로 쓰자는 겁니다. 내 몸이 시스템을 회복하는 기반을 깔고 가면 약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약이 줄면 수면이 좋아지고 수면이 돌아오면 아침 활력이 붙습니다. 이게 남성 건강, 특히 시니어 성 건강의 핵심 회복 루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집에서 몸의 신경근육 시스템을 다시 켜는 루틴입니다. 자극을 주고 회복을 부르는 방향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 환자분들께 집 홈워크로 내주는 것만 뽑아서 드립니다. 1. 저녁 물 절제 타이밍 물을 적게 마시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시간이 핵심입니다. 18시 전후로 수분 섭취를 하루 최대치의 75에서 80% 채워놓고 18시 이후에는 수분을 급하게 많이 들이키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방광이 23시간 02시 골든 수면 구간의 과부하가 적습니다. 오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간다는 생각 때문에 낮에 물을 너무 적게 마셔서 오히려 방광 점막이 예민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낮에 적정량을 채워놓고 저녁은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T 골반저 근육의 등척성 수축 루틴, K헤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많은 분이 잘못합니다. 항문과 음경 사이 삼각존을 3초 수축, 3초 이완, 하루 3세트, 1세트 10회. 이걸 4주만 해도 방광에 올라가는 가짜 신호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발기 유지 능력에도 긍정적 방향 자극이 됩니다. 신경 근육이 끈기를 다시 회복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효과가 컸던 개입 중 하나입니다. 3 하루 1번 8분짜리 천천히 걷기, 빠르게 걷기 말고 천천히 걷기입니다. 8분 숨을 소리내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강도. 이 걷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스위치 변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잠이 개선되는 환자분들의 공통 루틴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짧고 가볍게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이 신경 가소성을 만듭니다. 4. 잠들기 전 3분 복식 호흡 하루 동안 긴장된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는 루틴입니다. 배를 천천히 부풀리고 부풀려진 배를 다시 가라앉힙니다. 4초 들이마시고 8초 내쉬는 패턴. 이것이 자율신경을 밤 모드로 전환시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밤중 3회 깨던 게 1, 2회로 줄어들 때 제일 먼저 정착됐던 루틴이 이 호흡입니다. 하부 카페인 컷 오프를 14시로 당기기 카페인은 이뇨 효과뿐 아니라 자율신경 자극이 남습니다. 14시 이후 카페인을 제한하면 밤 23시에 방광 경직도가 줄어드는 분이 많습니다. 이 5가지는 하나씩 하셔도 되고 조합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몸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약을 줄이고 싶다면 몸 시스템이 다시 반응할 수 있게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지금부터 소개할 환자분 사례들은 이 루틴들을 직접 적용했던 분들의 여정입니다. 먼저 70세 김 선생님, 약을 5종 드시고 있었고 밤 3번 4번 깨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약부터 줄자가 아니라 루틴부터 만들자를 제안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녁 18시 수분 타이밍 조정, 8분 천천히 걷기, 자기 전 복식 호흡만 먼저 시작했습니다. 3주 후 밤 4회, 2회까지 줄었습니다.
이때 저는 전립선약 일정을 반으로 내렸고 2개월 뒤엔 일정으로 유지했습니다. 선생님, 약을 줄인 게 아니라 약이 나한테 매달리는 느낌이라고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 65세 이 선생님, 야간요랑 발기부전 둘 다 잡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골반저 등척성 수축 루틴에 집중했습니다. 하루 3세트. 처음엔 이게 뭐 큰 효과가 있겠냐고 반신반의. 그런데 4주째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발기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분이 하신 말입니다. 세 번째 73세 박 선생님. 이분은 고혈압약 플러스 전립선약을 복합으로 드시고 있었는데 낮에 너무 피곤해서 TV 보다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이분은 카페인 컷오프를 14시로 당기고 저녁에 물을 억지로 안 마시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6주 뒤 밤소변은 3회 1로 2회, 혈압은 그대로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낮 활동력이 확 살아났다는 게 이분의 승리였습니다. 밤소변이 줄고 잠이 깊어지면 단순히 소변화 횟수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전신이 회복 모드로 들어옵니다. 수면이 깊어지면 교감신경의 긴장 바탕 전류가 줄고 부교감신경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아침에 몸이 힘을 낼 준비가 된 상태로 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보고하는 변화는 피곤함이 크게 줄었다입니다. 이어서 아침 기분이 달라졌다. 그리고 다시 남성 자신감이 생긴다. 이 순서로 옵니다. 시니어 성건강, 남성 건강에서 가장 큰 코어는 자율신경의 리듬입니다. 발기부전의 상당수도 그 리듬이 깨져 있는 상태의 표현일 뿐입니다. 또 하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밤 3렘 4번 깨면 파트너도 깹니다. 배우자가 깨면 둘 다 짜증이 생기고 대화의 톤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1회나 0회로 줄면 관계의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엄청 많이 봐온 그림입니다. 우리 부부가 다시 편안해졌어요. 같은 표현들. 그리고 자신감은 돌고 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침 활력, 낮 활동 증가, 식욕과 대화가 회복, 뇌의 도파민 시스템 안정. 이게 다시 밤의 회복을 더 기초 단단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점, 나이와 상관없이 이 선순환은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으로 억지 누르기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루틴에 탄력을 주는 방식. 이게 전인적 회복입니다. 오늘 내용 핵심, 실제 적용 버전으로 정리합니다. 물은 18시 이전에 70.80% 채워놓기 14시 이후 카페인 컷 골반저 근육 3초, 수축 3초 이완 10회, X 하루 3세트, 자기 전 복식 호흡 3분 잠들기, 일러리 시간 전 8분 천천히 걷기 이 5가지만 2주 유지하면 대부분 밤 기상 1회 감소는 체감 옵니다. 약을 바로 줄이려 하지 마시고 루틴, 안정, 약 조정, 순서로 가세요.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오면 약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스스로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약이 당신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몸 시스템을 다시 켜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약은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일단 2주만 오늘 루틴으로 시작해보세요. 변화 느끼시면 댓글로 경험 나눠주세요.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 몸의 주도권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